선생님 봐봐. 좀 사람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 애가. 얼굴 좀 기티가 나지? 여러분 안녕, 짱아쌤이에요. 오늘은 2020 대입 수능에 나왔던 작품을 갖고 왔어요. 2020 하면은 2019년 11월 14일에 치러진 수능을 말하죠. 자, 그 중에서 선생님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. 뭐냐면 바로 김소진이라는 소설가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에요. 보통 자전거 도둑하면 여러분 중에 중학교 때 배운 박완서 소설가의 자전거 도둑 생각할 텐데 다른 작품이에요.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이에요. 선생님도 이 소설 읽어보긴 했는데 이번에 강의해 주려고 자세히 알아보다가 김소진 작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김소진, 이름 여자 같잖아. 잘생긴 남자분이더라고. 그런데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. 이분이 돌아가셨어. 35에 돌아가셨더라고. 보니까 서울대 영문과 나오셔가지고 한겨레 기자 생활을 하다가 기자하면서 소설을 막 썼던 거야. 근데 소설이 막 이렇게 당선이 되고 소설이 막 잘 나가고 하니까 열정이 많아가지고 전업 소설가로 딱 전향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소설가로 전향한 뒤 한 1년 뒤에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그만 돌아가셨더라고. 그래갖고 그게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. 그분이 살아 계셨으면 지금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참 많이 남겼을 텐데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불꽃처럼 뜨거운 삶을 살다간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자전거 도둑, 제목만 딱 들어봐도 뭡니까? 자전거를 훔친 자전거 도둑이야. 선생님이 소설의 3대 구성 요소 뭐라고? 인물, 사건, 배경. 이 중에 하나 제목에 나온다 했잖아? 이건 뭔 것 같아? 사건 아이가 사건. 사건이자 인물이네. 이 자kum에서 자전거를 훔친 도둑은 누군데? 여자. 이름이 서미혜라고 하는 그런 여자야.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자전거, 왜 그 여자는 자전거를 훔쳐야만 했을까? 자전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가 중요할까? 자전거는 하나의 어떤 대상이야, 대상. 도둑, 훔친다는 거지. 훔친다는 것 속에는 어떤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. 인간의 욕망이 삐뚤어진 방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설가 김소진 씨는 자전거 도둑이라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태리 영화 자전거 도둑을 소설 속의 모티프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 장면을 소설의 내용 속에 중요한 사건 하나로 이렇게 넣어놨다 이 말이야. 이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 자체가 작가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가족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. 아까 말했던 자전거 도둑인 그 서미애라고 하는 작품 속 인물도 가족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한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거든. 알겠나? 자,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어린 시절 또 딴 데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봐봐. 선생님이 저번에 서울 1964년 겨울 얘기할 때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시나가 어디 여자가 이래 얘기했다 애가. 우리 아버지한테 유튜브 딱 보여드렸더니 우리 아버지 유튜브 보시거든.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웃으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러대 가시나가 이러면서 또 가시나를 하던데 선생님에게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. 왜냐하면 자전거 도둑 속에도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. 실제로 작가인 그 김소진 씨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,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었고 이 소설 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와 얽힌 상처 같은 게 있는 거야. 선생님이 이걸 딱 읽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과거도 떠오르면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. 궁금하지? 무슨 요소 궁금하지 않아?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집이 좀 가난했어요. 선생님 그때 옛날에는 엄마가 맨날 등록금이라고 하지. 그거를 날짜 지나고 주고 막 이러면 옛날에는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막 빨리 갖고 오나고 독촉하고 막 엄청 힘들게 했거든 선생님들이. 근데 선생님들도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.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게 참 힘들었어. 뭐냐면 선생님 봐봐. 좀 사람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 애가. 얼굴 좀 기티가 나지.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그래도 나름 공부도 잘하고 좀 지금은 살이 쪘지만 옛날에는 선생님 날씬했거든. 예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내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알았어.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3남매의 장녀고 있다 애가. 슬퍼 죽겠네. 그랬는데 학교에 가면 전부 내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아는 거야. 밖으로 보이는 내 모습하고 실제 내 모습 사이에 괴리가 들어가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.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데 있다가 아닌데요 우리 집 가난한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애가 솔직히.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. 그리고 선생님 학교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가정방문. 옛날에 가정방문도 있었거든. 너무 싫었어. 그런 거 왜 했는지 몰라.
그리고 이런 거 있지.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?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버지는 그냥 뭐 양복 입으시지 않았었고 엄마도 몸빼를 좀 많이 입으셨거든. 이 모든 게 돈 문제가 있네. 돈 문제가. 아빠가 돈 좀 많이 벌어주면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. 아빠가 돈을 좀 작게 갖다 준다 이러면 엄마 아빠 싸워. 근데 보통 보면 주말에 좀 많이 싸우거든. 그럼 내 어린 마음이 어떠냐면 시험치인데 진짜 부모가 내가 도움을 안 주네. 도움을 안 줘 이러면서 엄마 아빠 원망스럽더라고.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나름 좀 철없어 보이지만 선생님이 장녀야 장녀. 그래서 내가 약간 그때는 좀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모님 원망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난 어릴 때 그랬거든. 뭐 자기 딸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엄마 고생을 참 많이 시킨다. 그리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엄마 힘들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. 근데 되돌아보니까 선생님 눈물 날라네.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사셨더라고.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말 좀 잘하잖아. 내 말 잘하는 게 우리 아빠를 닮았더라고. 그러니까 막 남들 앞에 이렇게 막 웃기게 하고 있다 애가 막 말 잘하는 게 우리 아빠를 닮았어. 근데 나는 아빠를 닮아갖고 말을 잘하는 거라. 사교적이고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이런 게 아빠 닮은 거야.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엄마 편이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단 한순간도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안 살았던 적이 없는 거라. 다만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너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. 아빠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더라는 거지. 그래서 선생님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자전거 도둑 얘기할게. 자전거 도둑이라는 거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. 그래서 이 나가 있잖아. 자기 자전거를 훔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군지 추적을 해보니까 위층에 사는 에어로빅 강사인 서미애라는 여자였어. 그 에어로빅 강사, 여러분 상상되지 않아? 어느 날 이제 이 나라는 인물이 영화 자전거 도둑을 보고 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이 자전거 도둑 속에 나도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거야. 그래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월남해가지고 서울의 강북 쪽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혹부리 영감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서 물건을 떼오는 거야. 그런데 소주 2병을 덜 받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다 팔아봤자 돈이 안 남는 거야. 본전도 안 되는 거지. 이게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혹부리 영감한테 그걸 따지러 갔는데 혹부리 영감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. 수모를 겪는 거야.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혹부리 영감한테 복수를 할 거라고 결심을 하는 거지. 어린 시절에. 자 그런데 이제 그 서미애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여자랑 같이 집에서 자전거 도둑을 보는 거야. 그리고는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복수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내가 혹부리 영감 가게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가게를 막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. 얘가 심지어 거기 막 똥을 싸놔요. 그런데 그 혹부리 영감이 어떻게 되냐면 가게에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이 영감이 죽어버렸어.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? 직접 죽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그런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야.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서미애란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약간 좀 몸이 좀 불편한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자라면서 어떤 성적인데 눈을 떴겠지? 오빠가 자기를 겁탈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. 그리고는 엄마가 어느 날 멀리 이제 가면서 오빠 좀 챙겨주라라고 했는데 오빠가 다락에 있었거든? 그래서 밥만 좀 챙겨주라 했는데 이제 서미애는 그게 겁이 나가지고 오빠를 다락에 숨겨놓고 굶겨 죽여버린 거야. 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오빠가 그 다락에서 죽어 있는 거지. 그럼 뭐가 공통적이야? 나하고 그 서미애 어릴 때 어떤 가족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겪었던 실수, 공감대가 형성됐지. 그래서 나는 그 서미애랑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서미애를 찾지 않게 된 거야. 왜냐하면 왠지 이제 그 서미애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한테 함정을 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.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? 서미애가 내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않는 거야.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걸 보면서 소설이 끝난다는 거지. 자전거 도둑이라고 했을 때 그 자전거라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어떤 채워지지 못한 욕망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고 서미애에게는 자전거 탄 사람과의 관계 내지는 그 자전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결핍을 충족하고자 했던 거다 이런 얘기야. 이 소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니고 김소진이라는 작가가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가족의 문제 가족 간의 상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뭐 치유해 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른이 되어 가는가
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소설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런 상처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.